네, 온주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고요. 운전하실 때는 이비오스 선팅 필름으로 여러분의 피부 보호하시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네, 혹시 선팅지 오래됐다면 이비오스로 한번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왕수봉 교수님과 함께 대만 이야기 요즘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뭐 TSMC, 뭐 엔비디아 등 이야기가 워낙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삼성전자나 SK도 대만과의 어떤 협력 뭐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대만은 지금 반도체 전략을 또 어떻게 짜고 있는지, 또 지정학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또 얼마 전에 지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등등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한 두 달, 세 달 전쯤에 오셨나요? 네, 한 2월 말쯤에. 그렇죠. 2월 온 말쯤에 것 같습니다. 오셨었고, 네. 우리 왕수봉 교수님과 함께 그때 이제 총통 선거 예. 그 이슈로 아마 그때 뵀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끝났고 네. 이제 취임을 했나요? 아니요, 취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취임식이. 아, 그래요? 네, 대만은 매번 똑같습니다. 5월 20일이 취임식 이렇게 아, 그래요? 정해져 있습니다. 5월 20일로 5월 20일로. 예.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은 아닌 거고 그냥 아니 그냥 딱 한번 정하고 이렇게 쭉. 예. 5월 20일에 5월 20일로. 예. 네, 5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하면 일단 약간 잊으신 분들 위해서 어떤 성향의 총통이 이번에 된 겁니까? 이번에 이제 대만은 주로 이제 두 파죠. 아시는 네. 바와 같이 이제 중국 친중파, 네. 친미파인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강경 친미파. 친미파. 그래서 우리는 강경적으로 독립하겠다. 강경 성향이 있는 이 라이칭더 지금 현재 부총통이죠. 네. 총통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반중 성향이 강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반중 성향이 아. 강하고. 예. 그래서 이제 걱정들 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네, 근데 이분 잠깐 이제 백그라운드 좀 설명하자면 네. 이분이 이제 원래는 의사입니다. 예, 의사였다가 이제 90년도 한 중반쯤에 아마 이제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이제 민진당 즉 이 친미 쪽 표밭인 타이난에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시장도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蔡英원 대통령의 부총통으로 이제 선임이 돼서 이제 현재 이제 총통으로 됐는데요. 이분은 네.蔡英원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우리는 대만은 뭐 이미 민주적으로 독립이 돼 있다. 네. 우린 주권이 이미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독립국가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 취임식이 좀 문제인데요. 네. 근데 취임식에서는 아마 중국을 자극하는 말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네. 현지의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蔡英원 대통령이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그냥 좀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정도 스탠스를 아마 유지할 것 같고 예. 대신 중국은 약간 불편하죠. 중국은 불편하죠. 매번 불편하죠. 매번 이제 선거 되면 불편하고 하는데 네. 특히 이번에는 미국에서 전직 관료들을 대거로 이제 대만에 가서 취임식에 참석을 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중국을 자극하지 말자. 그래서 아마 취임식 때는 특별한 얘기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취임식에는 우리 누가 갑니까?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누가 가지 않고요. 네. 아마 국회의원 몇 분들께서 아.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제 특별히 딱 이렇게 외교적으로는 하는 건 없습니다. 수교가 되어 있진 않으니까. 수교가 되지 않고. 그럼 이제 뭐 의원들 몇 분이 이제 가서 좀 예. 인사하시고 네, 당연히 중국에서는 누가 안 오죠. 아예 안 오죠. 네, 그래도 총통 선거인데. 아예 안 오죠. 지금 현재 이제 관광도 사실은 단체 관광도 막혀 있어서.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중국 분들이 대만에 와서 관광을 못 하고 대만도 가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도 안 가나요? 일본은 가죠. 일본은 대만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번 총통 취임식에 좀 누가 가시나요? 일본은 아직까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미국과 이제 좀 그나마 남아 있는 외교 수교 국가 네. 몇몇 한 뭐 몇 개 안 됩니다. 10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네. 조촐하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라이칭더 총통이 20일 다음 주 월요일에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 대만이 중국 침공 대비해서 뭐 전시 훈련을 벌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진짜 이제 잘못된 보도인 것 같고요. 그건 그냥 원래 매년 하던 거예요? 매년 하던 거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또 퍼포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준비하는 걸로. 네, 알고 무슨 데뷔는 아니고. 이렇게 뭐
저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전투기, 열병식 같은 네, 거 이제 열병식 같은 것도 하고 전투기도 막 하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네, 되니까 날아다니고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훈련이지 네, 이게 뭐 네, 네. 네. 중국 침공 대비 훈련은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네. 네. 그런 걱정을 대만 분들이 많이 혹시 합니까? 무력으로 중국이 우리의 땅을 들어올 수도 있다? 아니 현지 분위기는 그렇진 젊은 않아요? 친구들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좀 걱정들 많이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왜 맨날 남북 간에 전쟁하는 줄 아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만과 중국도 뭐 우리랑 비슷한 아주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막 대만에 사시는 분들이 중국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매일 하면서 사시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 아닙니다. 예. 중국도 뭐 설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오늘 얘기할 TSMC와도 관련이 있는데 네. TSMC를 대만을 이제 무력으로 제압한다는 건 결국은 뭐 TSMC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요 때문도 있을 거고 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공장도 다 대만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쉽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TSMC의 반도체가 중국에게 매우 필요한 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그렇죠.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일반 뭐 산업체 반도체도 그렇고. 예. 그다음 그거를 뭐 참 수급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막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이러긴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이제 전에 이제 통계 보고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범해서 TSMC의 생산이 차질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제 반도체 수급에 한 37%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네. 근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몇 조 달러라고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원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습니다. 진짜 TSMC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습니다. 혹시 그 대만에는 뭐 미군이나 이런 데 주둔하나요? 미군 주둔은 하는데요. 이게 네. 한국과 같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기지 정도 뭐 간단하게 있는 조그맣게.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니 뭐 유사시에는 그러면 대만은 자국 군대가 이제 잘 지키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조금 불안하실 수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또 이 군사적으로 잘 모르지만 보고서를 몇 개 봤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략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몇 시간 안에 침략할 수 있다고 그런 이제 보고서가 되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한 2, 3일 정도 그러면 아니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뭐 사흘이면 끝난다고 그랬고 이스라엘도 저 가져지고 할 때 뭐 3일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쟁 가봐야지 아는 거죠. 그럼요. 생각만큼 대만 그리 약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네. 자, 그럼 이제 뭐 지정학적인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고 네. TSMC. 네. TSMC는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일단 참 대만이 지금 경제 성장률도 꽤 괜찮게 이제 수치들이 좀 예상 수치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경제 성장률도 지금 이제 한 3%대로 나오고 실업률도 역대 그 코로나 이후에 최저입니다. 그것도 3%대. 대만 경기 너무 좋네요. 대만 경기가요. 사실 이 차이원 대통령을 제가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차이원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8년 동안에요. 사실은 주가 지수가요. 네. 대만 가권 지수가 8,000포인트에서 어제가 한 21,300포인트? 조금 넘게 끝났습니다. 몇 년 동안 오른 거예요? 8년 동안 지금 약 2.7배가 오른 거죠. 주가 지수 자체가. 근데 이 중에 대략 한 반 조금 안 되는 게 TSMC가 이제 공헌을 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업적이 대단한데 주가 지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집값이 8년 동안 거의 90% 2배 됐어요? 2배 됐어요. 90% 거의 뭐 한 배 된 거죠. 100%. 8년이면 우리도 뭐 그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은요. 하긴 전체 평균이니까. 네, 전체 평균이니까. 그러면 많이 오른 데는 막 3배, 5배 올랐겠네요, 그죠?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특히 지방 위주로 사실 많이 올랐어요. 지방이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타이페이보다 지방 위주로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뭐 타이중이나 타이난이나 뭐 타이동이나 이런 지방 주로 서쪽 지방이죠. 대만 서쪽 지방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근데 동시에 물가 상승률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연간 물가 상승률이 거의 2%대로 올랐고 연간 몇 프로요? 연간 2%. 그게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 대만은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 실질적으로 임금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임금은 정체구나. 예, 예. 근데 물가가 2%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 2%가 많이 오른 거죠. 거기 사과 한 개 얼마씩이에요? 사과 한 개는 비싸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사과 한 개가 한 1,000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물가가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만은. 예, 네. 예. 근데 보시면 이제 근데 임금 성장률은 누적으로 8년 동안 11.4%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월급이 안 오른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러네요. 연평균 물가는 2%씩 올랐는데 예. 임금은 다 해서 8년 동안 11% 올랐으면 누적 11%니까. 임금이 매년 올려주긴 했는데 이제 조금이구나. 역부족이죠. 예. 아, 그래서 주식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서민들은 살기 어렵고 이제 집값은 많이 오르고. 그래서 빈부격차가요. 지난번 통계가 한 2014년인가 몇 년도에 나왔는데 네. 그때보다 한 지금 40배가 차이가 납니다. 66.9입니다. 빈부격차가 66.9배. 제일 이제 돈 많은 분과 제일 이제 소득이 낮은 그룹의 네. 그 배수가 66배. 66.9배니까 67배 정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요? 네. 그래서 대만은 이제 구조 자체가 빈부격차가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해서 대만이?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뭐 보고서 같은 거 보시면 뭐 글로벌 파이낸스에서 2023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네. 놀라운 게 대만에서 중산층이라고 약간 나 좀 산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940만 명이에요. 근데 대만 인구가 2,300만이거든요. 네.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고요. 좀 산다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 좀 뭘 이렇게 많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숫자 보고 깜짝 이게 잘못 본 건가 제가 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요? 네, 부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인구수 대비. 대만이? 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지금 이제 월급 받아서 집을 못 산다가 가장 큰 이제 경제 이슈죠 대만에서. 그래요? 네. 뭐 이미 우리는 뭐 한참 된 얘기이기도 한데 여기도 한참 여기는 오히려 더 사실 빈부격차 더 크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 뭐 거의 뭐 젊은 친구 다 포기했다시피. 대만 빈부격차가 그렇게 큰 나라군요. 엄청 큽니다. 네. 거기인데 뭐 뭔가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뭘 하겠다, 뭐 분배하겠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네,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그냥 코로나 때 보조금 정도, 네, 아. 전 국민 얼마씩 뭐 현금 주고 뭐 보조금 정도. 그렇습니까? 네. 야, 대만의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한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심했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통계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대만을 다녀왔는데 네. 체감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체감상으로도 네네네. 뭐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예약이 안 되고 예약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되고. 비싼 식당들은 그렇고 네, 비싼 식당들은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거기 쳐다도 못 보는 식당들이고.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 대만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사회 불만이 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만은 그 불만이 크질 않아요? 사실 크죠. 커서 이번 선거 결과가 네. 물론 이제 라이칭더 총통이 됐지만 그래도 표 차를 보면 이제 지난 대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좁혀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불만이 전부 다 이제 이번에 카원저라는 후보에게 표가 간 게 사실상 반영이 되는 거죠. 거기도 출산율 낮죠?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가 있는데 어디? 대만이 만약에 꼴찌면 한국이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두 나라가 서로 그냥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낮아요? 저출산율, 예,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한 명 미만이에요. 제가 알기로. 에이, 우리는 한 명 미만 된 지 한참 됐어. 그래요? 우리 근데 대만도 저출산인데 네. 제가 뭐 어떤 해 통계를 봤는데 그 해는 대만이 전 세계 꼴찌. 그래요? 예, 아시아에서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그 해는.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하여튼 무슨 공통점이지? 반도체 잘 되고 그렇죠. 빈부격차 크면 애를 안 낳나? 애를 안 낳고. 예. 임금이 낮고 대만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낮고. 그래요? 네. 전체적인 평균 임금이 네, 지금 대학생 아마 초봉이 네. 거의 연봉제가 아니라 월급제니까 네. 월급이 한 원화로 한 120만 원? 대만이? 대학생. 예. 뭐 금융업 이런 특수업종 말고요. 그냥 일반 대학원, 대학생들. 예. 그럼 거기 GDP가 얼마나 나와요? GDP는 이제 인당 GDP는 네. 한국보다 높잖아요, 지금. 제 정확한 숫자는 제 기억 안 나는데. 맞다. 대만에 추월당했는데 우리가? 네, 인당 GDP 3만 몇천 달러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3만 원 훨씬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월급이 대졸 초임이 대충 한 120만 원이에요? 네, 120, 130 이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와. 그리고 이 GDP에서 저희도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굉장히 높고요. 그래요? 예, 이게 반도체, 전자, 통신 산업 이런 것들이 한 12%, 13% 정도 차지하거든요. 야, 그러면
대만 그러네. 이게 진짜 빈부격차 어마어마한가 어마어마합니다. 보네. 예, 예. 대졸 초임이 120만 원, 그러니까 연봉 따지면 2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면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건데 우리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금융업이나 물론 근데 TSMC 들어간 데는 그런 데는 이제 많이 받고. 많이 받죠. 아. 그래서 주로 노동자 소위 말하는 노동자 계층이 이렇게 많이 못 받고요. 네. 우리가 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많은데 네. 그분들한테 다 하지 못한 거죠. 아, 부의 편중 현상이 좀 심각하고. 심각합니다. 예. TSMC가 전체 TSMC 그리고 TSMC 납품업체도 이런 데들 상장사들이 거의 대만 증시의 거의 한 절반쯤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전자통신업계 해가지고 이거 다 합하면 한 59% 정도 차지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반도체만 하면 39% 정도, 40%. 아. 그중에 TSMC가 한 30%. 그러니까 거의 독보적이죠. 우리보다 더한 것 같더라고요. 더 심하죠. 사실 네. TSMC가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네. 대만 증시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죠. AMD도 대만에 상장이 돼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AMD는 대만 나스닥? 상장되지 않고 이제 미국에 상장돼 미국에 있죠. 상장돼 예. 있고. 그 CEO가 이제 대만 사람이고 사람이죠. 엔비디아도 젠슨왕 젠스 왕도 대만 사람. 대만 사람이잖아요. 네, 네. 이제 전 세계 반도체를 이끌어 갑니다, 진짜. 그렇죠. 예, 지금 막 국뽕 차오르네요. 그럼요. 요즘 어디 가나 예전에는 어디 가나 대만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 TSMC, 엔비디아, AMD 예. 진짜 그 전 세계 마이크로콘인가 거기도 최근에 주가 엄청 많이 오르고 1,000불까지 넘었던 그 아. 회사도 대만 사람이 CEO입니다. 그래요? 네, 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대만은? 근데 이분들이 재밌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 네. 이분들이 다 어디 왔냐면 고향이 다 타이난이라는 남쪽 도시입니다. 그 뭐, 타이난이라고 대만 남쪽 도시. 그게 뭐 예서 특징이 있어요, 거기가? 근데 그쪽 분들이 특별히 성실하고 근면하다고 막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그쪽 출신 대학생들 뽑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한참 막 반도체 우리 좀 메모리 반도체 잘 나갈 때 네. 한국은 왜 이렇게 이걸 잘할까 그래서 우린 젓가락을 옛날부터 뭐 잘 써서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대만이 진짜 요즘은 제일 알짜인 것 같아. 엔비디아 맞습니다. 뭐 난리 났잖아요. 네. 예, 엔비디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TSMC가 지금 SK와 HBM3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잘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네. 삼성권 영 안 받아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러게 한동안 삼성 거를 이제 받아준다라고 해서 테스트한다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이게 또 이렇게 툭 이제 끊겼더라고 그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삼성권은 약간 품질 이슈 뭐 이런 걸로 아마 문제 삼아서 그런 안 거- 받아주는 느낌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TSMC 좀 너무한 거 아닌가? SK는 받아주잖아요. 아니 이거 뭐 TSMC의 결정에 우리 SK와 삼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런 슬픈 상황이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또 TSMC를 많이 결정을 하고 애플도 TSMC를 결정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다 미국 회사가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 애플은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의 전량을 TSMC에 웬만한 건 핵심은 다 거기서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면 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납품업체지만 정말 슈퍼 납품업체가 네, 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젠승황이 그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우리는 TSMC에 다 베팅했다. 다 베팅했대요. 네, 다 베팅했다. 그러니까 TSMC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물어보면서 이제 TSMC 어떡하냐 혹시 이제 서플라이어를 따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TSMC에 다 베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TSMC가 지금 공장이 대만에 당연히 이제 제일 핵심 공장 많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일본에 이미 지었고요. 이미 지었고. 이미 지었고 2월달에 이미 지금 가공하고 있습니다. 가동. 이미 공장 램프업 됐어요? 네, 레포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가나요? 미국은 사실 일본보다 훨씬 전에 지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요. 공사가? 예, 이제 왜? 뭐 인권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네. 뭐 인권? 그러니까 인권이 아니고 그 노동자. 그래서 직원들 관련된 문제도 있고. 노조나 뭐 이런 문제가 네, 좀 노조 그쪽- 문제가 심하고 아리조나주가 특히 이제 심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협의가 안 되는 아. 게 있고, 근데 일본은 이제 문화가 또 대만과 비슷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지금 두 번째 공장을 옆에다가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네, 일본에 추가 제일 공장 지어요? 추가 공장 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대만 TSMC가 어떤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엔 왜 안 줘요? 근데 제가 한동안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짓는다라고 했는데 네. 뭔가 이제 조건이 안 맞았는지 한국 얘기를 나중에 쏙 들어갔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은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왜냐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실 대만도 약간 지진에 좀 불안한 나라긴 하잖아요. 지진이 매우 불안하죠. 매우 예. 자주 나라고. 네, 그렇죠. 예. 일본 역시도 뭐 지진하면 뭐 일본인데. 그렇죠. 그럼 이제 비교적 상당히 안정적인 한반도 쪽에도 하나 지을 법도 한데 뭐 여러 인프라도 우리 잘 깔려 있고. 근데 좀 아무래도 경쟁사가 이게 많아서 뭐 또 아.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반도체 제조에는 또 한국과 대만이 양대 산맥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안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중국에도 있죠 TSMC 공장. 중국에 있는데요. 중국 공장은 그렇게 중요한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고요. 그냥 네. 일반적인 산업용에 이렇게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쓰이는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반도체 많이 네, 생산하는군요. 떨어져요. 독일에도 있는데 독일도 좀 떨어지는 반도체. 메인은 이제 대만입니다. 메인 핵심은 대만, 핵심은 그다음에 대만. 일본도 핵심 중에 하나요? 일본도 이제 핵심 중에 하나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대만, 일본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제 똑같이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죠. 이제 대만 사람은 일본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거든요. 본인들한테 교육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설도 해주고. 개발 안 된 나라 이렇게 개발시켜줬다? 네, 개발 안 된 나라를 이제 공부도 시켜주고 이제 자식들한테 그래서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도 화이트 칼라가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준 나라라고. 근데 사실 거기도 뭐 위안부 사건도 있고 다 있긴 있는데 한국만큼 그렇게 이슈가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대체로 고마운 걸 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마운 걸 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요. 야, 그래서 하여튼 대만에는 일본 풍의 막 이런 거리들도 있고 되게 그렇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신뢰가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대만과 네, 일본이. 네. 그래서 초기에 일본 유학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많이 갔고요. 네. 문제들이. 예. 대만에서도 서로 이제 유학생도 좀 많이 보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좋은 관계 유지되고 그러면 반도체 어떤 커다란 축이 미국의 최첨단 글로벌 업체들 빅테크들이 있고 그 회사에 필요한 반도체들을 대만 TSMC 등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를 이제 일본의 그렇죠. 이 회사들이 많이 담당해주고 이런 이제 축이 좀 마련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아마 공급을 좀 하면서 네. 파운드리도 조금 가져오려고는 하는데 거기에 뜻대로는 좀 잘 안 되는 상황. 네, 파운더리는 사실 해가 지날수록 격차가 더 커진. 더 커져요 지금? 네, 더 TSMC랑? 네, TSMC랑 더 커진 것으로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원래 이제 타도 TSMC 뭐 이러면서 한 3, 4년 전쯤부터 이렇게 파운드리 쪽을 삼성전자가 꽤 많이 네. 했었는데 네. 잘 안 되는군요. 이렇게 분쟁도 많았고 사실 소송도 많았고 그동안 인재 서로 빼가는 것도 많았고 네. 예,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삼성이 우리의 제일 큰 이제 경쟁 대상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지금은 뭐 이제 5년 안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기술력으로는 따라오기 힘들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근데 TSMC를 갖고 있는 그 대만 증시는 우리보다 PBR 같은 게 더 많이 높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현재 이슈인데요. 네. 지금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조회를 해봤는데 어제 기준으로 PBR이 대만이 2.47이더라고요. PBR 2.47? 예, 이제 한국은 코스피가 지금 1 미만이거든요. 코스닥은 네. 좀 높긴 한데 코스피가 1 미만이고 전반적으로는 한 1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만도 약간 이제 한국과 같이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47 정도 되고요. 2004년 때만 해도 2.58이고 올해 초만 해도 한 2%가 2배였는데 네. 이제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한 2.47이 됐으니까 PBR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죠. 거기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랑 비슷하게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왜 높은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은 사실 그동안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네. 주가가 전혀 안 올랐잖아요. 근데 대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년 동안 계속 8년 동안 지금 2.7배가 올랐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당연히 PBR이 높아야 되고요. 왜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나 대만을? 근데 이제 뭐 TSMC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보면요. 네. 여기는 외국인 지분이 70%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뭐 펀드 투자 뭐 이거 다 합해가지고 한 7천여 개, 8천여 개 기관의 외국인 기관이 다 합해서 한 70%.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혹시 기업의 지배구조 같은 게 그래도 우리보다 꽤 괜찮은 모양이죠?
이제 뭐 TSMC만 두고 얘기하면 네. TSMC는 이제 완전 미국형 회사죠. 완전 분산. 지분이 완전 분산돼 가지고요. 제일 큰 주주가 이제 나라죠. 국가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한 6%에서 7%대 이제 갖고 그게 있는데 일대 주주예요? 그게 일대 주주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게 일대 주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이 완전히 이제 오너십 자체가 굉장히 분산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사회들이 이제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네. 이사회 구성을 보면요. 네. 내부 이사가 딱 둘입니다. CEO하고요. 지금 2024년에 차기 CEO 이제 CEO가 또 바뀌거든요. 네. 네, 차기 CEO 이 두 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로 아, 그래요?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는. 네. 자사주 매입도 좀 많이 해요 거기는? 자사주 매입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사주 매입은 안 하고 배당도 많이 안 줍니다. 거기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하는 분야와 관련돼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PBR을 연구하다 보면서 보니까 이제 한국은 주로 삼성과 같은 굉장히 이 성숙한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성숙한 기업들이 원래 PBR이 낮아요. 그걸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만은 주로 이제 성장주가 많고요. 한국은 이제 그 밸류펌이라고 해서 가치주가 많죠. 네. 한국 가치주가 많은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 IT 붐이 부르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확 올랐을 때 네. 주로 이제 성장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 가치주 위주인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상승 이 붐에서 좀 소외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거는 개인적인 연구 결과고 의견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업종들인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좀 첨단 산업들이 좀 산업들이 많죠. 새로 생겨난 일들 많은데 우리는 뭐 화학이니 뭐 이런 전통 산업들, 굴뚝 산업들도 많이 있고 대기업도 많고 네. 너무 이제 성숙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아마 PBR도 좀 더 낮게 이렇게 책정되는 예. 거 아닌가. 네. 혹시 대만은 금투세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금투세는 그 주식 투자를 내가 만약에 대만에 네, 사면 네, 네, 금투세. 사고 팔 때마다 세금 내요? 아니면 거기는 이익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 나면 세금을 냅니다. 이익 네, 나면? 네, 네. 이익 나면 세금.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저 이익 나도 세금 안 내는데 사고 팔 때 세금 내요. 팔 때 냈지 않습니까? 팔 때. 살 때 수수료 내고 팔 때 이제 세금 내잖아요. 팔 때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도. 안 나도. 네. 오. 이익이 안 나도 거래세를 우린 내요. 대만에 이익이 나면 세금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우리는 네. 이익 나도 세금 안 내지. 그건 좋은데. 그건 좋은데 네. 이익이 안 나고 있어요. 이익이 안 나니까 문제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익도 안 나는데 계속 거래세는 어쨌든 계속 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내야죠. 이게 좀 억울하다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있군요. 네. 여튼 대만은 PBR 2.5배 가까이, 2.47배, 2.5, 네, 네. 그 정도가 되고 있고, 그거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만에서 투자할 때 뭐 제한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모양이죠? 네, 제한은 현재 없고요. 대략 외국인 지분이 전체 대만 시장에 봤을 때 대략 한 40%? 40%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30% 밑으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은 없어요? 외국인 막 무슨 막 투자자들이 와서 막 가격 장난치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런 그쵸.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가 걱정되죠. 그래서 대만은 이제 국가 금융 안정 기금이라고 기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났거나 네. 뭐 중국이 뭐 도발하거나 이럴 때 주가 한번 이게 출렁이잖아요. 네. 물론 외국 투자자가 들어왔다 나갈 때도 이제 출렁거릴 때 이 국가 금융 안정 기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증시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기금이 따로 있어요. 막 네. 폭락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막 들어가는구나. 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제 네. 2020년 코로나 때. 네. 그때 들어왔었고 네. 이제 2015년에 중국이 왜 한번 주가가 확 빠졌잖아요. 네. 그때 한번 들어오고 2011년 때 왜 유럽 재정 위기 때 뭐 이렇게 이게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가안정기금 이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증시에 이제 투입이 되고 뭐 최고 거의 뭐 한 한국 돈으로 한 12조 정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그래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충격 상황에서 원래 떨어져야 될 것보다 충격을 받으면 훨씬 더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거 그렇죠. 정도는 이제 쿠션으로 좀 막아주자. 쿠션 좀 막아주자.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매수하는 주식들을 보면요, 네. 주로 지수 상위 한 100 종목입니다. 지수 방어. 지수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한 5% 막 이렇게 떨어질 아니 5% 갖고는 안 되고 한 7% 막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지수 방어주들을 쫙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이제 네.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고 네.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안정 기금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금 저 대만에서는 이제 반도체 전쟁은 이제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보시는 거죠? 대만 쪽에서는? 그렇지만 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왜 불안하냐면 네. 이제 TSMC 한 회사가 지금 전체 증시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너무 집중돼 있고 그리고 사실 TSMC가 뭐 기술력도 있지만 주로 네. 이제 파운더리인데 네. 파운더리라는 거 언젠가 이제 중국이 따라잡지 않을까. 네. 따라잡을 때는 이제 TSMC의 이 위상과 이런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숙제고 걱정이 되죠.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6년인가 25년 이후에부터 TSMC의 이런 어떤 이 점유율 같은 게 좀 하락할 거라고 나오는 관측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혹시 우리 어쨌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를 좀 밖에서도 보실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증시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외부적 시각으로 볼 때는 뭐라고 좀 혹시 판단하세요, 우리 교수님은? 근데 많죠. 사실은 뭐 최근에 많이 언급했던 뭐 기업 지배 구조도 있고 뭐 배당도 있고. 네, 예.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은 이미 너무 이 가치주가 너무 많습니다. 성숙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거 너무 이제 큰 얘기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성장 동력, 뭐 벤처 투자 육성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사실 벤처 투자만 육성 잘해도 외국인 자본만 들어와도요 증시 금방 또 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분위기 자체가 좀 이렇게 막 생동감이 생기고 막 이럴 텐데 그렇죠. 너무 할아버지들만 많이 계시는구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요. 네. 그렇지, 좀 신선한 맛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아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지금 나보다 잘하는데 그 대만분 맞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대만에서 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래 살기도 했고요. 네, 한국에. 네. 네. 뭐 아까 근데 대화 과정 중에서도 뭐 좀 뭐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고.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태어났어요. 사실. 태어나셨고. 네. 그러니까 잘하시지. 네, 예. 그리고 이제 대만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대만 최근에 가신 게 언제쯤입니까? 저 지난달에 갔다 왔죠. 그러셨어요? 네, 4월 말에쯤에 갔다 왔어요. 여기 길거리에서 느끼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지금 네, 그거는 어떻게 활기가 좀 차고 막 괜찮아요? 요즘에는 지진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니까 여진이 지금 1000차례 4월 3일 날 지진 이후에 지금 여진이 그래요? 5월 3일 날 제가 5월 3일에도 대만에 있었는데 네. 거의 뭐 1000차례 발생해서 네. 뭐 거의 5.0 이상 강도, 6.2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지진이 좀 이제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됐다. 근데 흔들려도 이제 더 무섭지 않는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속에. 반도체 공장 괜찮아요? 진동이? 근데 반도체 공장은 한 이틀 만에 다 회복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지진이긴 한데. 그런 데뷔도 하여튼 굉장히 잘하는 모양이군요. 그쵸.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이긴 하니까요. 네네. 대만 버블티 좋아합니다. 예. 네. 이거 버블티 말씀하셔서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릴 게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취임식에 네. 만찬에 버블티가 나온다는. 그래 총통 취임식에. 충통 취임식에 버블티가 워낙 유명해서 그래요? 그 이제 취임식의 만찬은 타이난시에서 하거든요. 남쪽에서. 타이난시에서 가장 유명한 버블티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타이거 버블티 아닌가? 타이거 버블티 말고요. 다른 이제 지역 버블티가 엄청 많습니다. 대만 그래요? 브랜드가. 예. 그렇다고 합니다. 딘타이퐁도 좋아합니다. 딩타이퐁 맛있습니다. 네. 대만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좋아합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왕수봉 교수님과 함께 대만의 여러 정세 이야기들 또 새로 총통 취임식 이야기 또 반도체 이야기까지 좀 폭넓게 나눠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뷰도 좀 넓게 한 번씩 보는 계기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왕수봉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